1486회 검은 테이프와 용의자지가 죄송합니다. 예. 1486회 검은 테이프와 용의자 X 안산 2인조 강도살인 사건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방송이고요. 이거 모르는 사건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이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에 저희 신문사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요. 또 나오셨네 이분. 네, 최희원 기자라고 저번에도 인터뷰 한번 했었거든요. 그걸 나와서 이분이 일하는 곳이 재소자들에게 이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다들. 그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많이 보는데 보면서 이제 뭐 기사 낼 거 내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다. 전주교도소의 사람이었는데 본인 사건이 굉장히 억울하고 본인은 무죄인데 억울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 봅시다. 이선재라는 양반이야. 저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안산 단원경찰서 형사들에게 2001년도에 발생했다는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9년 만에? 저는 억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사선 변호인 조력도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글을 드립니다. 누명이라고 얘기하네요. 현재 46세. 와, 27살 때 들어간 거네. 보통 억울함을 주장하는 분들은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래요. 범죄 안에 있는 의도를 부인하는 형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분 경우에는요, 애초에 본인이 사건 장소에 간 적도 없고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 본인은 완전히 무고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직접 필사해서 보냈고 다 그대로 적었다는 거 아니야. 그가 살인범으로 이제 지목된 건 그럼 무슨 사건이냐. 시간은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 고산동 연립주택에 가스배관 타고 2층 창문으로 침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실에서 잠을 자던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가지고 남편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100만원 들어있던 현금 봉투 갈취해서 도주했다. 이게 2인조 강도였다는 거잖아. 그럼 한 명은 어디 갔어? 당시 피해자 아내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독특하게도 검은색 계열의 정장 차림이고 구두까지 갖춰 신은 남성이다. 이런 차림으로 왜 강도질을 하지? 하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 미제가 됐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씨가 피의자로 지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그럼 왜 범인이라고 의심을 받냐? 이 춘재가요 2019년에 DNA 감식 통해서 이제 그 새끼 검거됐잖아요. 그 병신 새끼.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강력범죄에 대한 DNA 재조사 명령이 그래서 그때부터 또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씨를 범인으로 이제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요. 언론에서는 20년 만에 장기미제 사건의 진범을 잡았다고 또 보도했고. 자, 증거물을 보니까 감정했는데 혈흔 반응 음성이다. 남성 DNA형이 검출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보니까 일치한다. 그래서 그대로 기사 나왔죠. 또 DNA로 잡았다 뭐 이렇게. 자, 근데 이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수사 과정이 뭔가 이상하다. 예, 제가 변호사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저한테 더 시사 법률에서 자문 의뢰를 했죠. 저도 서신 읽어보니까 의문점이 좀 생겼고요.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면 검찰에서 이렇게 4년 동안 사건을 기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2021년 3월에 검찰 송치됐는데 기소는 3년 9개월 뒤야. 그리고 애초에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 20년 만이네. 그리고 3년 9개월 만에 기소. 뭔가 좀 평범하진 않아 보이네요. 이 씨 DNA가 발견된 건 어디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라고 합니다. 이 씨는 그 증거물에 의문이 들었어요. 공소장에는 근데 또 검정 테이프가 언급되지 않았고요. 저는 경찰의 증거 조작을 의심하고 있어요. 갑자기요 이제 검은색 테이프가 막 나와버리고
그 검은색 테이프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다. 그래서 범인이다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2001년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은 이 검은 테이프는 언급되지가 않고 있어요. 사건 당일 오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채집됐던 증거들 목록에도 검은 테이프는 없었다. 그럼 20년 만에 갑자기 이거는 어디서 왜 나온 거야? 어떻게 나왔고? 검은 테이프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작년 10월 첫 재판이 열려요. 처음에요. 경찰 조사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범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가 본드를 많이 해서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사건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보고 또 보게 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 각인시키듯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살아있기에 강도상해죄로 빼줄 테니 그곳에 가섰다고만 하라는 회유로 수사를 했습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요구했다, 경찰이. 제가 지난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과 같은 잔인한 짓을 저지를 만큼 정신 이상자는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음이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자, 진짜 억울한 거면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은 있을까? 사건이 발생했던 2001년 당시 이 씨를 잘 알고 지냈다는 지인 만났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경찰이 자기한테 덮어씌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 성격이 그렇게 살인할 잔인하고 막 그런 애가 아닌데 싶더라고요. 욱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싶더라고요. 이 씨가 살인과 거리가 멀다. 다만 절도 전과는 있었다. 알게 된 건 97년도일 거다 싶더라고요. 처음에 좀 도둑질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란다 옆에 길쭉하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한 10층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더라고요. 그냥 맨몸으로요?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장비 없이 그때는 조그만 손정등 하나만 들고 갔더라고요. 이 씨가 처음 절도로 보호 처분 받았던 건 16살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스배관을 잘 타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절도를 많이 했다. 몇 달 동안 안 보이면 소년원 갔더라고요. 안산 강도살인의 범인과 수법이 유사하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씨가 저지른 13건의 절도 범행은 모두 그의 주 생활권인 전주에서였다. 안산과는 200km 떨어져 있다. 그지? 굳이 200km 떨어진 지역까지 가서 원정 강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의문은 더 있는데요. 2001년 당시 피해자 아내 진술로 작성됐던 범인 몽타주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남성이 30대 초반의 둥근형 얼굴인데 같은 해 전주에서 절도로 붙잡힌 20대 초반의 이씨 머그샷이랑 비교하면 생김새가 많이 달라. 그날 새벽에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봉투 챙겨 사라진 범인은 정말 이씨가 맞는 걸까요? 자, 봅시다. 야, 많이 다르다. 이 몽타주라는 게 사실 알고 봐야 좀 비슷한가? 그렇게 해. 이거 진짜 비슷하게 그린 거다라는 거 갖다 놔도 맞나? 이걸 보고 잡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이건 확연히 달라 진짜. 머리 모양부터 안 맞고 얼굴형도 달라. 자, 계속 당사자 공판 조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어릴 때부터 소년원에 가는 등 전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검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정 테이프가 이 사건에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검정 테이프에서 제 DNA가 왜 검출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건은 맹세코 제가 저지른 게 아니에요. 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살펴주길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지역 가봤나봐. 아우, 초창기에는 도둑들이 많았어요. 단지 내 여기 CCTV가 없어요. 저쪽에 하나 있고,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는 아우 되지도 않았어. 살인 사건이 난 것은 거기가 처음이에요. 그 집 하나밖에 없어요. 강도당한 사람 말이요. 행복한 앞날만을 꿈꿨을 30대 신혼부부에겐 그러면 어쩌다 이런 일이 닥친 걸까? 자, 인근 부동산 주인. 아유,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나도 듣긴 들었었는데 그때 신혼부부였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떠들썩했어요. 우린 손님이었으니까. 아, 그 집은 2층이고 나는 1동, 거기가 2동.
나도 마주보고 있는 2층 그렇게 살았지. 2001년 맞아.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갔지. 올라갔는데 이미 누가 신고를 했나봐. 그날 새벽 3시 반 넘긴 야심한 시각. 더우니까 창문 열고 잤는데 어디서 괴이한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다. 들것에 하얗게 덮여가지고 나오시더라고. 아우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우 남편이래. 그래가지고 아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내는 응급실 갔고 중태라고 하더라고. 자, 현장에 핏자국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거실로 해가지고 그 방에 침실까지 피가 아주 낭자했어. 엄청났어 그때. 피냄새인지 비린내인지 뭐 그땐 그런 경황도 모르고 남편이 그냥 칼로 한 50군데로 넘게 찔렸다는 것 같아. 그래서 칼을 막으려다가 손이 막 너덜너덜 됐다 아마 그 소리 들었어. 아우 아는 산 게 칼이 폐가 옆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대 발치 쪽에 머리를 거꾸로 둔 채 웅크린 자세로 발견됐다. 온몸을 흉기로 난도질당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응급실 갔지만 손 쓸 수가 없이 사망했다. 이게 목 앞쪽, 그래서 우측으로 들어간 우측 경동맥 자창을 얘기한 이것이 가장 치명상이거든요. 동맥이라는 게 워낙에 심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게 피의 분출량이 좀 많아요. 사인은 다발성 자창이지만 주는 우측 경동맥 자창에 따른 대량 실혈 이렇게 봐야겠죠.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로 사망했다는 거야.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건 목 중앙을 찌르는 공격인데 가슴, 팔다리 등에도 총 20곳의 자상이 나왔다. 대퇴부나 우측 무릎 쪽에서도 절창이 있다는 것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상태에서 방어 자세라고 봐야 돼요. 다리로 막았을 가능성이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처럼 웅크리는 거야.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방어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생긴 것들이죠. 이게 왜 벌어지냐면요. 칼에 찔렸는데 왜 벌어지냐면은 찔린 채로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칼이 휘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 찔러서 어떻게든 제압하려고 했다. 그럼 강도의 성격이 아닌데 강도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죽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강도들의 목적이 재산이잖아. 물건 될 걸 세벼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데 시간 쓸 새가 없는 거야 강도들은. 그러면 이걸 강도 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는 거지 애초에 목적이.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강도인 척은 할 수 있겠죠. 몇 개 잠깐 들고 나가는 식으로. 50번이나 뭐하러 찌를까 강도가. 과도한 공격은 단순 강도의 우발적 소행일까 원한이나 목적을 가진 계획적인 행동일까. 자, 이웃 주민들, 동네 할머니들 아주 그냥 이 동네 호사가들이에요. 네. 각종 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수집하는 컬렉터들. 이분들에게 비락식혜 뭐 이런 거 한 박스 사갖고 가서 좀 말씀 좀 물을게요. 다 나와. 그 동네의 역사 다 나와. 신도시가 쓰면서 말이요. 공단이 새로 그쪽에 형성이 되어버렸어. 안산 고잔지구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자리 쟁탈을 경쟁했다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샤시하는 컨테이너들이 줄을 서불었어요. 사망한 남편이 샤시 사업하는 사람이었어. 그걸로 돈을 좀 잘 벌었다 소리는 들었어.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범행 동기는 될 것 같네. 입찰 경쟁 같은 게 있었을 수 있단 말이야. 거래처랑 관련된 거. 도중에 그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요.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은 강도로 위장한 동종업체의 소행일까요?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맡았던 형사랑 연락해봤습니다. 그 사건이 2001년인가요? 이게 100%다 기억할 수는 없고 수사에 어려움은 많이 있었죠. 단발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 야, 이쁘다. 그리고 그 지역이 한두 군데 연립이 아니고요. 몇천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강력반, 형사반 해가지고 아마 매일 구역을 나눠가지고 탐문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찍는 거냐? 연기야, 이거는 지금. 핸드폰만 들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실제 통화는 했지만 그 녹화본을 여기다가 입히는 거야. 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카메라를 미리 켜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정이 뭔가 어색해하면서도 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살짝 날 수밖에 없죠. 채취나 이런 거는 과학수사반이 했지만 당시의 수사하는 주무반장들은 현장에 신발에 비닐봉지 다 하고 출입할 때예요. 감식반이 다 했는데 기술적 한계로 수사 범위를 좁힐 수는 없었다. 그 당시 이제 기법으로는. 그러면 증거 목록에도 없던 문제의 검은 테이프 이거 언제 어디서 나온 거야? 결박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테이프였는지 뭐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현장에 그런 테이프가 있긴 있었어요. 여기도 있네요. 그 기억이야 아주 그냥 확실하죠. 현장 검증 끝나고도 거기 가서 그냥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현장에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는데요. 확인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1차로 현장 감식했고요. 사건은 안산경찰서로 넘겨졌어요. 그리고 담당 경찰들이 2차 감식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증거물이다. 그럼 왜 그 당시에 증거품에 목록이 없지? 검은 테이프가 발견된 곳은 사건이 벌어진 침실 옆 큰 방에 있는 빨간색 소파 위다. 확대해서 보면 끝이 조금 풀린 흔적도 확인되고 여기서 누가 무슨 용도로 테이프를 쓴 걸까요? 이렇게 이 당시는 맞아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기보다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건물 외벽의 배관과 이어진 싱크대 쪽 창문으로 들어와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침실로 향했을 거다. 목적이 뭘까? 전문가는 피해자가 살해당한 방식에 주목합니다. 이것도 이제 막 다 찍어놨었겠죠. 혈흔 분석 전문가가 있더라고. 이게 보니까 되게 체계적이야. 우리도 뭐 대충은 알잖아. 이런 부분은 피해자가 벽을 짚었던 흔적. 그러면서 이것들은 타고 흐른 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뭐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를 막 밀치는 과정에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딱 찌으면서 생긴 거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디테일하더라고. 또 알고 보면. 일단 말이에요. 이게 체계적인 계획살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는 게 그래? 살인 현장 봤을 때 불필요할 정도의 잔혹함을 보여요.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오바킬의 행동을 보일 필요는 없죠. 일단 단순 절도라 하기에는 분노의 표현이 너무 강합니다. 본인도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노. 약간 좀 분조장 같은 새끼인가? 성적인 욕구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잉? 남자일 텐데 그러면은 아내의 진술상 몽타주도 나왔고 남자일 텐데 죽은 사람이 남편이면 게이야? 근데 성적인 욕구인데 아내가 있는 데서 그러나? 성이 동반된 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그게 나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범죄가 동반된 살인범 중에는 공범이 거의 없어. 왜? 각자 기여도가 다르니까. 그 방식은 난 싫어. 그래서 이게 공범이 성립이 안 돼. 단순 강도 절도가 아니라 성범죄도 노린 복합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예상 밖의 상황에 살인까지 저질렀다. 아내를 노리려다가 남편을 죽인 건가? 아니 그렇다면 침실 옆방에 있던 검은 테이프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온 건 어떻게 해석하냐? 범행이 발생했던 침실과 달리 뭔가를 뒤지거나 어지럽힌 흔적이 없는 이곳에 범행의 소행으로 확인되는 한 가지 단서가 남아있는데 그게 잘려나간 선풍기 전선이에요. 강도라면서 도구로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어떤 게 틀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속 쓸 수 없게 되니까 집어 던지고 일단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몸싸움 하다가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테이프면은 몸싸움 이렇게 막 치다가 이게 날아가는데 저쪽 방에 굴러간 거야. 근데 이거 나중에 이 방에 들어온 경찰들은 모르지 이게 여기 왜 있는지. 그래서 생뚱맞은 장소에 가게 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선풍기 선을 잘라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그런 도구들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선풍기 선을 잘라가면서 테이프를 잠깐 뒀는데 까먹었나? 검은 테이프는 범행 도구를 찾는 과정에서 범인이 무심코 버린 물건이다.
사실 이건 계획성이 굉장히 철저했고요. 증거를 은닉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이 테이프의 존재는 범인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소지했을 뿐이라는 거야? 범행 도구에는 포함 안 되고? 아니면은 혹시 몰라서 챙겨갔지만 다양한 툴들을 그냥 사용 안 했는데 두고 갔다 뭐 이건가? 그렇기 때문에 안 가져갔겠죠. 수거하기 제일 쉬운 건데. 2020년에 재감정했던 증거물 가운데 유독 이 검은 테이프에서만 그럼 이씨 DNA가 나온 이유는 뭐야? 전선에는 없다는 거잖아, 정작. 이 검은 테이프에 대해 이 피의자가 접촉한 사실이 있는데 아마 이 끈적이는 부분 쪽에 좀 더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는 들고요. 당시 현장에서 증거 수집이 잘 되고 보존도 잘 돼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DNA 검정하게 되면요, 일치 확률이라는 걸 내요. 당시 범인들에 대해서 일치 확률은요 4.34 곱하기 10의 22제곱 명당 1명이라는 표현이 돼요. 이게 존나 복잡하죠? 전 세계 인구 중에서도 이 사람과 우연히 동일한 DNA형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해석해도 될 만큼의 숫자인 거예요. 그날 새벽에 신혼집을 방문한 불청객은 이 씨였던 걸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새끼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이 씨가 절도할 때 정장을 입었던 적은 있나요? 아이 16살인데 있겠냐? 정장을 원래 평상시에 자주 입더라고요. 2000년도 초반에 한 1, 2년 그때까지는 놀 때도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더라고요. 검은색 많이 입죠. 그러면은 몽타주는 공범이야. 안 잡힌 또 다른 공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구두도 신었어요? 예. 이 씨에 대한 기소가 검찰에 송치된 지 3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이유는 뭘까? 담당 검사를 만나봅니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기록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수사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이나 경기도에 가본 적도 없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열흘 전 안산시 원곡동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그 같은 주에 자동차를 구매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안산 차량 등록소에 등록이 됩니다. 아, 경찰이 막 허무맹랑하지는 않는데요. 삼내 나라 슈퍼 같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그러면은 이 지금 편지 보낸 그 사람은 최소한 공범인데 주범은 아닌 거야. 막 칼로 찌르고 막 그건 아닌 거야. 옆에만 있었고 따라가만 갔던 정도. 근데 사건에 대해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 왜? 지금 또 다른 그 공범의 존재는 안 나온 걸로 봐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새끼는 안 잡힌 거라면 보복당할까봐 그 사건을 말하진 못해. 약간 그런 건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약점을 쥐고 있는 거지. 그 주범 새끼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 사실. 근데 나를 살인범으로 몰았다. 이 얘기 정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뭐 더 봐야겠지만. 이쯤 되면은 이 씨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답장이 왔어.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범인으로 오히려 의심받을까봐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발생일 쯤 경기도에서 강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한 물건이 절연 테이프예요. 저는 집안을 수월하게 뒤지려고 들고 있던 칼과 절연 테이프를 네모난 의자 위에 올려뒀고 방을 뒤진 후 급하게 칼만 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술하자니 그 살인 현장에 있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 칼과 절연 테이프를 네모난 의자에 두고 갔다는 게 현장이랑 너무 일치하잖아 지금. 그러면 경찰이 이 사건 발생일쯤에 경기도에서 강도한 거 사건 이 새끼 잡았는데 그때 내용 보니까 요렇게 얘기했어. 근데 또 마침 안산 2인조 강도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안 잡히는데 이 새끼로 끼워 넣자. 그렇게도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애초에 그럼 경찰도 이 사건을 인지했어야 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건은 지금 미제라는 거 아니야. 근데 미제가 될 수 있나? DNA가 나왔는데 이 테이프에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게 주장하는 바들이. 이 사건의 절연 테이프는 조작됐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저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만든다는 건 경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안산 월피동 절도 당시 자신이 두고 온 검은 테이프를 경찰이 고잔동 강도 살인 현장에 가지고 와서 증거물로 둔갑시켰다. 아니 그러면은 월피동 사건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사건 병합으로 한 거야? 연쇄 강도 살인 뭐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끝까지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이 씨의 본심은 뭘까? 매달 아들 접견 다녀오고 있는 이 양반의 어마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못 나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닌 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아들은 너무 억울하니까 누군가가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로서 입장 알겠는데 우리 애 착한 애예요. 뭐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출소가 몇 년 남았으니까 나오면 그때는 정말 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것만 꿈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얘는 벌레도 못 죽여. 아이, 강도를 몇 번 안 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밤에 가스관 타면 거기 주변에 벌레 존나 많아. 자, 근데 이 다음에 이 씨 엄마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대요. 강간죄라고 말은 그러는데 그 여자가 바로 국가수인가 거기 가서 검사를 했다는 거야. 제가 아는 어떤 사건이랑도 좀 약간 이상하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성관계를 했다고 보면 뭔가 이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이 씨는 2017년 7월에 특수 앵간 저지르고 13년은 받아서 복역 중이었어요. 아니 그럼 말도 되는 것 같아. 그동안 범인을 잡을 수가 없던 거지. 사건이 발생한 건 2017년 7월 전주에서 여자 혼자 사는 빌라 2층 창문 들어가서 테이프로 피의자 눈과 입 막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 묶고 흉기로 위협해 저질렀다. 당시 피해 여성의 집에 있던 생수병과 이불에서 이 씨의 DNA가 나왔고 범행 당일 새벽에 태연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하지만 경찰에 검거돼서는 이거를 부인했다. 아 짜증나네. 제가 약간 몽유병 증상도 있고요. 저는 빈집인 줄만 알고 우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물을 먹었죠. 근데 구석에 사람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당황하고 허겁지겁 도망을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성폭행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을 해요. 두 건 다 허위자백이래. 이번 안산 강도살인 사건의 주장과 겹쳐 보인다는데 2017년 당시 이 씨의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동안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근래에는 그 사건이 좀 생각났어요. 이제 곧 출소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요. 거짓말과 변명을 거듭한 이 씨의 민낯은 어떨까? 밤에 창문을 열어뒀거든요. 부엌 쪽에. 눈을 번쩍 떴는데 목에 무언가가, 그게 제 느낌에는 칼이었어요. 몸이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았고 계속 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안 좋은 과정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때 지금 콘돔도 안 쓰고 있고 자기는 DNA 남기지 않으니까 네가 신고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귀에다 대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씨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찍찍이 같은 걸로 온 집안을 닦는 소리가 났어요. 뭐지 이게? 그리고 수건으로도 닦고 TV에 나오는 완벽한 범인처럼 모든 게 다 완벽한 느낌이었어요. 너는 나를 찾을 수 없다고 그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가끔 감옥에 있는 것도 알고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는데 밤에 되면 무서울 때가 많거든요. 아니 이렇게 꼼꼼한 새끼가 테이프랑 칼은 왜 두고 나왔다는 거지? 찍찍이 뭐 다 하면서? 근데 잡혀가지고 13년은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이 씨의 2017년 특수 이 앵도 사건과 2001년 안산 사건의 유사성이 있대요. 야, 이 새끼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처음에 편지 보면서 진짜 그런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구구절절하게 쓰잖아요. 정말 거짓말에 있어서는 이 새끼 후르다. 전문가예요. 또 침입하는 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협하는 것들, 묻거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시그니처예요. 이게 개인화된 특성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안산 사건이랑 이거 존나 유사합니다. 동일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레알 팩트. 그날의 진실에 온전히 다가가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 또 이웃주민. 왜 또 왔어요? 바쁜데 일하는 사람 안 보여? 진짜 그때 바로 이사 갔을 거야. 25년 전 남편이 살해당하던 그 순간 흉기를 든 범인의 얼굴을 봤을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 사망한 피해자의 처남이자 생존자의 친오빠랑 연락이 됐습니다.
그가 여동생에게 들었다는 내용은 꽤 충격적이에요. 경찰에서는 그때 걱정 안 해도 충분히 다 잡는다고 하더니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지나간 거죠. 여동생한테 그때 계속 물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야, 저 새끼 빨리 죽는다. 빨리 가자. 그 소린 들었대. 여러 명이에요, 범인이. 지금 한 놈은 잡혀있지만 공범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떻게든 이 새끼들 정말 잡아 쳐 넣어야지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는데 말이요. 30대 초반 신혼부부에서 어느덧 50대 후반이 된 당사자 나왔어요? 제가 한 20년 넘게 불을 항시 켜고 자고 불을 끄면 무섭고 막 불안한 그런 게 있어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제가 잠을 또 잘 못 자요. 밤을 막 새우고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잠깐 그렇게 했지만 평생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성격도 좋고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고생 다 했구나. 남편이 이렇게 착한 사람 만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그 일을 겪고 30대 중반이란 나이에 그렇게 갔으니까 눈은 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주려고 남편 사진을 지금 딱 한 장 남겨놨거든요. 사진 첩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날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봐야겠죠. 나는 꿈인 줄 알았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아까 성폭행 강도 그 진술이랑 좀 같이 비교해봐야 돼요. 눈을 딱 떴는데 저는 그렇게 뾰족한 칼은 처음 봤어요. 시커먼 옷을 입고 딱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서는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칼이 있다는 건 좀 일치하네요. 칼을 대고 깨우는 것 같긴 해.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구두 소린지 뭔지 발소리 들리면서 묶을 게 없다고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세면대에 물 틀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손을 닦는 소리도 다 났어요. 여자는 칼 보고 무서워서 기절한 사이에 남편 죽이고 다 했나 보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여자분도 찌르고 그러자니 이게 너무 그래도 이게 횟수가 많다는 거야.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침대 밑으로 고개를 이렇게 막 떨구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다 산발해서 내리고 옆구리에서는 꾸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미 칼에 찔린 상태였고 남편은 이제 미동도 없었다. 119 불러주겠다면서 괴한 두 명이 남편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지들이 불러주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나갔다는 거 보니까 계획에는 없던 거야? 말이 되냐? 50방인데? 이 새끼들 아니야. 손발이 묶인 선희씨가 가까스로 이웃에게 도움 요청에 신고를 했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건가?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는 이거는 이제 이 여자분이 뭐 자기만의 해석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장에 남은 단서들로는 범인이 2명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대. 그래서 경찰은 범인 하나 잡아놓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가? 선희씨 25년 전 기억은 신빙성이 있을까요? 검은색 양복 입고 얼굴은 예쁘장하다. 머그샷인가? 딱 걔더라고요 보니까. 나한테 칼을 들이댄 애가 이선재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름한 인상의 이씨와는 전혀 다른 외모였던 사건 당시 범인의 몽타주는 타일집이존을 입는 둥그령이었습니다. 눈과 입이 작은 25년 전 선희씨가 그려냈던 공범의 얼굴이 아니었을까. 완전 달라요. 그 당시에는 내가 여기 아픈 데다가 형사들이 병원에 오고 막 그러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지 않았나. 몽타주는 대충 말한 거고 잡은 걸 보니까 또 걔는 맞아. 법체면을 받기도 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떠올릴 수 없다. 공범의 정체를 알고 있을 유일한 인물 이씨.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지만 어쩌면 공범은 이씨의 주변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씨 자체가 누구랑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고 그냥 낯을 많이 가리고 말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항상 혼자 하고 그랬는데 애가 끼고 나서 이제 한 둘이 된 것 같더라고. 별도? 강간? 네,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도 강간해서 전주 시내에서 잡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 맞는 것 같아 그냥. 뺑기 쓰는 것 같아. 항상 단독 행동을 해오던 이씨가 누군가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다 처벌받은 적이 있대. 범행이 발생했던 거는 전주 금암동의 한 연립주택.
피해 여성 홀로 사는 2층 주택에 침입해 두 사람이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다. 가스배관 타고 건물 외벽을 오르는데 이 새끼가 능숙하니까 먼저 침입해서 공범에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싱크대 위에 식칼을 집어 곡장 피해자의 목을 겨눴다. 여봐 똑같네. 목부터 칼 대는 거. 이 씨의 20살 동갑 친구였다. 남씨. 두 사람이 특수 이제 강도 앵간 저질렀던 그날은 안산 강도 살인 발생 5일 전. 2020년 재수사 시작되고 경찰은 이 씨의 공범으로 남씨를 가장 먼저 용의 선생했다. 피의자는 2001년 9월 3일 새벽 2시경 전북 전주시 한 빌라 침입해 피해자를 결박한 후 강제로 강간한 사실이 있나요? 예, 있었습니다. 존나 당당하네. 남씨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대요. 두 사람은 차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랑 이선재가 들어가고 결박 후 성폭행한 후 바꿔서 저희들이 나오고 나서 김용진이랑 배현철이가 뒤에 들어가서 성폭행했습니다. 아, 4명이서? 이선재가 저에게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무거워지니까 둘이 한 걸로 하자고 해서 저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김용진, 배현철 이 새끼들만 꿀 빨았네. 이선재, 김용진, 배현철 등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돌아다니길 좋아했어요. 각자 차가 있었습니다. 각자 차에 손 무전기가 있어서 무전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좀 좀 늦었나? 2000년도 초반이면은 2001년 막 이러면은 오렌지족 이런 거 없겠죠? 90년대 막 중반까지니까. 근데 그 당시에 좀 약간 노는 새끼들이 정장에 막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시내 다니고 이런 새끼 좀 꽤 있었어요. 예. 친구들 모여다니면서 막 여자 꼬셔서 술 먹으러 다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의 새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씨랑 남 씨랑 같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2명 더 있는데 어떤 관계일까요? 안산 강도 살인 사건의 공범은 이들 중에 있는 걸까? 선생님 만났다. 둘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저 너무 불편해요. 엄마, 아니 한 번 끝난 것을 그때가 언제라 그래요? 그때는 우리 애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건데요. 남기준, 이거 녹음해도 돼요? 워낙 이것 때문에 저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씨랑 공범을 찾기 위해 이들을 마주쳐야 합니다. 먼저 남 씨가 2001년 전주 금암동 사건의 공범이라고 폭로한 두 친구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저랑 이선재가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거지. 세 친구 중 가장 먼저 이 씨를 알게 된 인물이자 이 씨의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줬던 김 씨를 만났는데 자신이 수사선상에 오른 게 당혹스럽다. 갑자기 경찰 와가지고 막 살인사건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죠. 그걸 왜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배 씨랑 같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남기준이가 뭐 때문에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돼요. 피해자가 범인이 4명이었다 했으면은 그 조사가 거기서 끝났겠냐고요. 제 말로는. 저는 군부대에서 야간 경계에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알리바이 확실한데? 그리고 별다른 접점도 없는데 엮인 게 억울하다. 이선재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논 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기준하고 배씨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이 새끼들. 이선재도 안 다녔지. 그 새끼들 개 빡통머리 새끼들인데 제가 그 새끼랑 왜 어울려요? 그런 무식한 새끼들이랑 저 같은 교양 있는 사람이. 예? 그 새끼들 3명이서 친하게 놀았어요. 그리고 배씨 그 새끼는 그 당시에 안산에 갔었단 말이야. 세 친구 중 유일하게 안산에 배씨가 살았다. 그러니까 배씨가 야 우리 동네 와라. 내가 한번 풀코스로 쏠게. 막 그랬다 그랬나? 저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선재 씨를 잘 모시시네. 잘 모르고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는 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 저는 거기 그 안산 거기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고 근데 이선재를 만난 적은 저는 없어요. 이선재 씨가 안산으로 선생님 만나러 온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안 만났다니까요. 그 친구들. 제가 안산에 있다고 걔들을 만나야 돼요?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거기까지 와서 제가 그랬는지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범인이 누군지 빨리 잡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씨가 얘기한 전주 강도 성폭행 그걸 물어봤어. 그랬더니 같이 강도 성폭행 자리에 선생님도 김씨랑 같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있었으면 그때 죗값을 받았겠죠. 예? 안 그래요? 예? 그런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는데? 25년 전이라 근데 또 분명한 알리바이는 될 수 없지. 그럼 남씨는 왜 김씨랑 배를 얘기한 거야?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남기준씨예요? 예. 전주 강도 강간 사건으로 이씨랑 처벌받았고 참고인 신문 조사 받았습니다. 앞선 두 친구와 다르게 안산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도 받았다. 갑작스러운 방문인데 이 새끼는 막 좀 반응이 좋아. 아유 저도 말이에요. 이런 거 맨날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고 막 아유 죽겠네. 진짜 괴롭거든요. 야 이선재 때문에 왔구나. 이거 영광이네 내가. 2001년 9월 8일에요. 안산에서 강도 살인 2인조가 근데 5일 전 9월 3일에 전주에서도 강도 강간을 했었대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징역도 살았어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거 안산 강도 살인하고 뭐 연관이 있다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응? 이 새끼는 또 관련이 없다네. 아예 그거는 처벌받았고 전주 강간 그거는 그 지난 사건인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하시냐 불편하게. 어울렸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럼 남씨는 왜 두 사람도 걔네들 왜 갑자기 같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거야? 진실이 뭐예요? 그러니까 강도 강간을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나머지 김배도 같이 한 거예요? 경찰 조사 때 진술과 다르게 두 친구가 성폭행한 사실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오래된 거라 착각 아닐까요? 나머지 애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선재랑 처음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선재 씨가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테이프도 예를 들어서 이선재가 버린 건데 그걸 누군가 주워서 범행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얘 거라고만 단정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왜 무죄라고 생각하냐면 안산에 같이 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친구로 지냈던 것도 짧았고. 그러니까 이씨 이선재 이 새끼가 그 강도는 지 크루가 있어. 뭐 4명이나 있다 치자. 근데 살인한 거는 지가 또 다른 크루가 있는 거야. 범인 2명이라며. 그러니까 성폭행이 동반된 강도는 4명. 살인은 2명이잖아. 여기에 이선재가 크루 둘을 운영한 게 아닌가. 여기선 얘네들, 저기선 쟤네들. 그래야만 이게 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컨 크루가 있는 거야. 남씨에게는 알리바이가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도 입증할 단서가 또 없어요, 동시에. 알리바이가 없는 게 확인이 실제로는 될 수도 있어. 그 당시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갔고 현장에 존재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산 강도살인 사건이 벌어진 2000년대 초반까지만 이씨와 친하게 지냈다라고 남씨가 말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명만 많이 나오시네. 그때 잡혔던 공범이 그 남기준이 문신 잡을 해가지고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얘한테 문신 배우려고 잠깐 있던 걸로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선재가 출세하고 나서요? 그렇더라고요. 이씨랑 남씨의 관계도 좀 궁금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 기록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선재 신문이네. 2001년 9월 3일 남기준하고 해서 전주에서 처벌받았는데 거기서 혹시 배연 처리하고 김영진도 관련이 있는가요?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남기준하고 저만 둘만이었습니다. 당시 남기준 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범행했던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이 검은 테이프 증거물 바꿔치기를 의심하면서 이씨가 주장한 안산 월피동 아파트 강도 사건의 공범이 바로 남씨라고 돌연 갑자기 지목을 해버려요. 이게 자필 그거잖아, 진술서. 월피동 사건은 남기준이 공범입니다. 본인이 인정할지는 모르겠다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필체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이선재 씨가 그 당시에 안산 월피동이란 동네에서 강도를 한 번 적이 있다. 남기준 씨랑 했다고 그러니까 월피동이요? 아니, 월피동이 뭐야?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털어봐야 뭐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안산의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이야.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거짓말해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2인조 강도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중인데 이 씨가 왜 남 씨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걸까요? 부각 스카이웨이 갔다 왔나요? 죄송합니다. 이 씨의 행동 패턴은 굉장히 본인한테 친숙한 사람한테만 마음을 열고요. 즉흥적으로 누군가를 공범으로 선택할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9월 8일에 안산에서 강도살인 범행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에 비슷한 패턴으로 전주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5일 사이에 다른 공범을 구했다. 이것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거든요. 제 생각에는 남기준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 이분 나오시네. 염건영 소장님. 몽타주가 남기준과 비슷하다 얘기한 것은 혹시 공범 관계라면 너 입 다물어라. 아, 경고구나. 경고용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해석하면 아닌 사람을 지목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씨가 유력한 공범인데 이 새끼 수사 어떻게 됐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고 나서 그 당시 피고인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범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유력 용의자로 한 명을 입건까지 했어요. 그게 남기준이야. 그러나 결국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공범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냥 테이프 하나 때문이네. 그럼 이 사건은 오로지. 다만 재수사에서 뜻밖의 단서 나왔다. 공범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DNA 감정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또 그 분야의 상타치 티어거든요. 저에게 들어오면 다 분석해야죠. 이 우레이지어 밴드 부에서 불상 남성의 DNA가 두 곳이 검출이 됐어요. 멀티 콘센트 같은 경우는 옆면에서 불상 남성의 DNA가 검출된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 제가 좀 불란서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영어 발음이 좀 이렇게 그래요.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한 우레지어랑 멀티탭 본체에서 불상의 남성 DNA가 나왔는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들을 포함해서 국가수의 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인물은 아직 없다. 용의자 X는 누구냐? 유일하게 대답을 알고 있을 이씨의 자백이 중요한데 많은 네임드들이 나오시네. 예전에는 그 알이 엔딩 요정이 표창원 아저씨였어. 근데 요즘에 안 나오고 도진기 변호사가 엔딩 요정이야 요즘에. 피고인이 만약 공범을 지목한다면 공범의 진술 자체가 사실은 직접 증거에 가까운 거거든요. 다른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온다면 충분히 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맨날 뻔한 소리만 해서. 근데 C5에 워낙에 정보가 부족한 걸 내가 어떡합니까? 내가 뭐 도진기면 다야?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고 출연해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약 없이 기다려온 25년의 세월. 장장 20여 년간 아무도 은밀하게 덮어두었던 그 사람의 비밀이 검은 테이프 하나로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했고 몰아다면서 지난해부터 편지를 보냈던 이 씨는 올해 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을 받았습니다. 야, 이 새끼 맞는 것 같아. 그는 1심 선고일까지도 공범이 누군지 여전히 밝히지 않은 채 강도살인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항소합니다. 25년 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운 좋게 수사 선상을 빠져나간 공범. 영영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사건 수사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017년 7월 특수 앵간죄로 이미 복역 중이었던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한 이 상황을 공범 남씨 너도 알고 있냐? 이러면서 끝나네요. 잘 봤고요. 내용이 알차네요. 진짜 미스터리하다 이 사건. 근데 뭐 말이 그렇지만 편집상의 뭐 연출이 그랬던 거지 뭐 답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 새끼랑 남이 좀 확률상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있죠.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병신이 아니야. 그리고 보통 그런 거 알죠? 이 새끼 쎄하다. 그럼 보통 그거 맞잖아.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또 그게 다르지만 심증은 뭐 거의 뭐 확실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봤고요. 1486회 검은 테이프와 용의자. 이게 용의자 X의 헌신 때문에 자꾸 그 용의자지 그 드립이 생각나고 미안합니다. 용의자 X
안산 2인조 강도살인 사건 봤고요. 방송이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잘 봤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온 방송 준비해서 리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